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시 긴급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11월부터 엄청난 공포가 몰아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매일 쏟아지는 기사가 심각한 경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확실히 위험합니다. 바로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올린 금리를 조절한다고 하여 세계 주식과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시적 처방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음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유한 부동산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최선의 도움을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한시 터진 긴급사태 11일부터 엄청난 공포가 온다. 사실상 매달 지금 우리가 묻어가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파트 대폭락, 아예 땅이 부서질 정도로 지금 집이 떨어지고 있죠. 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주식 과연 부동산 청신호일까요? 자,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주식이 3일간 연속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바닥을 찍고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6만 전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뉴욕 증시 연준금리 인상 이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가능성에 3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집값 호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 우리나라 원화가 아주 급격하게 가치가 올라가면서 안정화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속도 조절,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하겠다 하는 효과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볼까요? 왜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하게 되느냐? 소비가 위축, 물가가 지금 둔화. 이러다가는 미국 경제가 만신창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그전에는 덜 빠졌는데 이제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빠졌는데 약 10에서 20% 폭락하고 있어요. 모기지 금리는 7.16%까지 치솟았어요. 이러다가 또 제2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서 바로 속도 조절을 하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맞춰 나가겠죠. 우리나라 미국 금리 속도 조절에 따라서 미국 금리와 연동해 가지고 이제 금리 조절을 아마 할 거예요. 빅 스텝을 했던 것을 이제 스몰 스텝으로 바꾸겠죠. 채권 시장발 위기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단순하지 않아요. 이 레고랜드 사태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타이밍이 안 좋아요. 돈도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뿌려댔는데 바로 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게 되면 자금 경색, 회사채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지나치게 올릴 수도 없어요. 세 번째, 세계 경제 환경. 지금 미국이 아마 이렇게 된다면 주요국 금리는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은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지만 조금 예상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주요 자산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먼저 집값, 급락세. 집값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반등하지는 않아요. 급락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대세 하락은 지속입니다. 주가 암호화폐, 자,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집값에 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런데 금리 조절 기간에 상승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미국이 확고하다, 금리 조절을 시효로 안 하고 확고하다면 1, 2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고하세요. 주가 암호화폐 아무튼 상승 전환. 환율도 1400대 지금 40까지도 다시 치솟았었는데 오늘 확 떨어졌죠. 이제 1400 내외 이내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땜빵이다. 미국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자, 부동산 심각한 4가지 요소. 이게 더 중요해요. 집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 폭락에 금융시장도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없고 집값은 추락하고. 자, 그런데 부동산이 왜 심각하냐? 자, 업데이트 자료를 볼까요? 세계 경제가 폭락을 하니까 그래요. 자, 놀라운 사실은 97년, 2013년, 그리고 이번에 2020년, 22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대폭락이에요. 97년도 우리나라 IMF 같지만 동남아 그리고 미국의 엔화부터 타격이 생긴 거죠. 그때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경제 위기나 다름없어요. 2013년, 이건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2013년에 바닥을 찍은 거죠. 자, 이제 2022년, 이번에는 코로나, 그리고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또는 경제 불안과 위기, 이게 복합적이에요. 바로 이런 사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국내만 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30에서 60%까지 폭락할 수 있고요. 장기 폭락,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2013년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서울은 13년에 겨우 뛰었고 서울 외곽하고 경기도는 2020년부터 뛰었잖아요. 거의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 예를 들자면 2013년 12억이었던 게 5억까지 빠졌습니다. 60% 떨어진 곳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거품이 세서 가파른 급락도 문제예요. 하락장 지금 초기입니다. 그런데 40에서 50% 지금 급락 속출하고 있어요. 전국이 25%나 하락하고 있어요. 거품 심각해요. 지금 벌써 반토막 난 곳이 막 속출하고 있다니까요. 강남도요, 지금 30-40% 떨어진 곳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22년 15억에서 지금 8억까지 떨어진 아파트가 지금 이거 증여 특수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전국 위험. 이번에는 수도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전국 위험해요. 전국 아파트 거품 상승한 만큼 폭락하겠죠.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다 위험하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주택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번에 만약 경제 불안이나 위기가 터지면 토지가 박살날 거예요. 토지. 우리나라 토지는 전 세계에서 그냥 압도적 거품이 이룹니다.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동산하고 달라요. 아파트나 이런 거 주택하고. 우리나라 토지가 아무리 땅이 좁고 인구가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지나칠 정도로 일본의 뭐 너다섯 배라면 말다 했죠. 일본보다 국민소득도 낮은데 토지 붕괴될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세요. 상가. 이건 말할 것 없이 이제는 신도시가 막 늘어나면 상가는 이제 막말로 누구 말 맞다나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상가 같은 거 월세 목적으로 잡지 마세요. 자, 중소도시 2배까지 지금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다. 가격 회복이 어렵다. 물량 과잉, 인구 감소, 전국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회복 못할 수도 있다.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 예전에 12년간 겨우 회복했어요. 10년 넘어서야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 예를 들자면 경기 2020년에 뛰기 시작해서 회복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회복 못할 수 있고 경기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가 너무 많이 뛰어버렸어요. 광역시도 그렇고. 자, 이제 공공 50만 호 대박잔치. 5억 집이 7천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위치가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받아도 돼요. 공공분양 68%, 청년층의 몫입니다. 볼까요? 자, 공공 50만 원 꼭 이거 기억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공공분양하고 차원이 달라요. 분양 대상 청년층 34만 원 압도적으로 많아요. 19세에서 34세까지 39세까지. 자, 미혼 5.25만, 신혼 15.5만, 생초 11만 이렇게. 자, 중장년층은 16만 원, 40, 50 세대들 해당도 있죠. 자, 분양지역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국공유지, GTX라든가 역세권, 한마디로 최고 지역들 위주로 분양을 한다 이거죠. 서울, 자, 대방, 그 다음에 수방사, 성동 구치소, 뭐 마곡, 위례 등등. 경기도는 창릉, 왕숙, 원투, 구리, 안양의 택지지구 아주 끝내주죠. 안양도 위치가. 부천 대장지구. 바로 이런 곳들 핵심 지역들을 헐값에 분양하는 거죠. 거의 70% 수준으로. 자, 분양 유형을 봤더니 나눔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나눔형은 시세 70%로 분양을 합니다. LTV 80%. 엄청나게 해주죠. 약 40년 장기. 선택형 6년 임대 분양 80%예요. 역시 LTV가 40년. 일반형은 시세 80% 그리고 3년 만기. 자, 이번에는 2023년 세계 3대 위기가 온다. 이제 내년이 가장 관건이에요. 내년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느냐. 자, 내년 여하에 따라서 그냥 침체했다가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경제 위기로 터지느냐. 자, 세 가지로 이거 중요합니다. 미국 주택시장 내년 모기지 이율 이자율 8.5, 집값은 이미 20% 폭락. 여기 보면은 집값 폭락,
유럽, 중국 장기 침체. 바로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거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집값. 코로나라든가 무한적으로 돈을 찍어내고요. 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집값이 뛴 거예요. 집값 폭락. 특히 이런 나라들이 위험해요. 한국, 캐나다, 미국, 호주, 기타 유럽의 일부 나라들. 자, 얘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 폭락을 했습니다. 추가까지 합치면 50%가 떨어질지 뭐 70%가 떨어질지 그는 하락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금융 부실. 이 나라의 공통점이 또 금융 부실이에요. 캐나다도 엄청나게 부실이에요. 대출 금리, 가계부채, 금융 위기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가 터지면 금융 위기하고는 항상 붙어 다녀요. 자, 이 집값 폭락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나라로 본다니까 유럽, 중국이에요. 영국 아주 심각하죠. 물가는 10%까지 치솟았는데 저금리. 그래서 결국 총리가 쫓겨났잖아요. 자, 파운드 엄청나게 폭락하고 영국 지금 경제위기에 아주 가장 먼저 다가섰어요. 독일도 위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에너지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리고 수출입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생산성이 확 꺾였죠. 왜? 동유럽의 왕자거든요. 독일이.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 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중국은 영국, 독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겠죠. 자, 미중 갈등이 심각하고 1인 독재. 이번에 시진핑 휘하에 모든 사람들이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1만 달러라고 높은 성장까지 거뒀지만 이제부터는 아예 망하는 망조의 길로 갈 것 같아요. 왜? 후진타오도 강제로 내보내고 아무튼 이런 문제가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패했잖아요. 경제도. 그러면 뭔가 좀 획기적 제도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특히 부동산이 심각해요. 결국은 영국, 독일, 중국 다 위험하고 장기 침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장기 침체 요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고물가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 금리 인상 아까 뭐 조절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 2포인트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내려오려면 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신냉전 체제.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 러시아, 중국 대 미국, 유럽의 어떤 대치 상황. 모멘텀도 없어요. 이제 그동안에 왜 지금 막 주가가 뛰고 하는 게 경제가 좋고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폭탄 돌리기예요. 지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끼리. 여기 보세요. 위험자산, 거품. 아직도 그 전에 돈을 막 찍어낸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지. 미국이 경제 좋아서 지금 뭐 주가가 뛰고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멘텀이 없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후유증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서 주가가 뛰고 집값이 뛰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원인을 1위에서 6위까지 물론 개인별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6가지가 집값을 급락시키는 확실한 요인이에요. 먼저 미국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대출 금리 부담. 얘보다는 원래 경제 침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지만 그래도 왜 경제 침체가 됐어요?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위입니다. 대출 금리도 폭등하고. 두 번째, 2위는 정부가 지금 폭락 방관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니 저도 집값 하락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주택자들 90% 떨어져야 한다, 80% 떨어져야 한다 자꾸 그러는데 금융위기 터지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까? 직장 잃고 난리가 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요?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요. 이건 직장하고 직결이 돼요. 돈도 이자율이 엄청나고 정부가 빚을 구제해주고 싶어도 지금이야 돈 있으니까 구제해주죠. 가난한 사람들 구제 못합니다. 그냥 거지 돼야지. 그래서 너무 급격한 하락은 안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경착륙을 방관하고 있다면 대폭락 시에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해외 집값 하락. 그러니까 빨리 원희룡이 중도를 잘 해야 돼요. 집값을 서서히 반토막 나도 좋으니까 서서히 연착륙시켜야 돼요. 거래량도 좀 늘릴 생각을 하고. 해외 집값이 급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미국, 캐나다가 이미 20%가 넘어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실래요? 4위 위험자산 폭락. 지금 조금 반등한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이미 고점 대비
주식은 30%, 암호화폐는 70%나 대폭락한 상태예요. 부동산도 이제 따라가고 있죠. 20에서 30%면 주식만큼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5위 경제가 장기 침체와 위험자산 매수 심리가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원화 가치, 자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를 대비한 모든 화폐 가치가 추락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신호예요. 세계 경제 위기가 도미노 바로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 매수자 매도자 반드시 알아야 할 거. 이거 꼭 한 번씩은 내가 짚고 갈 거예요. 자, 업데이트 된 자료입니다. 지금 하락 과정, 바닥, 계속 유지. 자, 결론적으로 매수자는 언제 잡아야겠어요? 여기 색깔 칠해놨죠? 바로 바닥에 잡아야 합니다. 매수자는. 그럼 매도자는 언제 해야겠어요? 무조건 지금이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물론 반토막 났다 그러면 좀 지켜보셔도 돼요. 반토막 안 난 것들은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자, 먼저 매수자 10억가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10억이 8억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2억 싸게 매입하는데 결국 5억은 코스같이 보여요. 거의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3억 손실볼 거 아니에요. 매수한 다음에. 결국은 또 5억짜리가 12억까지 뛴다는 조건으로 신고가 찍으면 자 7억 벌었다가 이제 3억 손해봤으니까 순이익은 4억. 여기 보면 10억 아파트를 이제 과정에서 매수했어. 1억 더 싸게 3억 싸게 매입했어요. 그 5억까지 떨어지면 2억 손실. 결국 7억까지 벌었다가 2억 손실 봤으니까 순이익은 5억. 이제 빨리 잡을수록 불리하겠죠. 매수자는 바닥에 잡았다. 자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는데 5억이 싸게 매입했어요. 당연히 손실 없겠죠. 바닥에서 매입했으니까. 그런데 5억이 12억으로 갔으니까 순이익은 7억이나 벌어요. 어때요? 그런데 무주택을 계속 고수했어. 10억이 5억 때도 전세, 자 하락을 했어도 전세, 결국 5억이 12억까지 올라가는데도 전세. 빵원입니다. 아주 망하는 거죠. 벼락거지. 자 이제 매도자 볼까요? 지금 10억이 8억 정도 떨어졌으면 2억 손실은 빨리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바닥장 18억짜리를 10억으로 떨어졌을 때 더 좋은 아파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아파트가 18억을 회복하고 26억으로 가니까 무려 16억이나 뛰는데 2억에게 2억 손실 본 거? 그래도 순이익이 14억이나 벌어요. 그런데 하락 과정에 이번에 10억 과정상 7억 매도 3억 손실 1억을 더 손실 봤지만 바닥장에 더 좋은 아파트를 못 잡아요. 그 1억이 크기 때문에 16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졌을 때 이걸 잡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9억이 22억으로 가요. 그럼 13억을 벌었는데 3억 손실 봐서 순이익은 10억. 그러니까 과정상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매도하는 게 좋겠죠. 이제 바닥에서 매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 10억이 바닥 5억 손실 봐버렸네요. 그런데 바닥장에 아예 13억짜리 더 많이 떨어진 것을 갈아탔어요. 이게 7억으로 떨어진 것을 대출 좀 끼고. 그러면 7억 아파트가 19억으로 올라가니까 자 12억을 벌어들여요. 그리고 내 거 5억 손실 본 거 따지니까 순이익은 7억. 어떻습니까? 빨리 매도할수록 이익이 크죠. 그런데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내 집이 최고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아니 몇백만 개 중에서 하나인 그게 좋겠어요? 몇백만 개 중에서 최고를 고르는 게 좋겠어요. 자 10억 아파트 바닥 5억 보유 5억 손실. 결국 5억 손실 봤는데 바닥장에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제 10억이 5억 됐다가 결국 5억짜리가 10억 휴보하고 14억으로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자 결국 오른 값 4억. 자 어떻습니까? 14, 17, 4 끝까지 보유한 사람은 제일 돈을 못 벌고 여기서도 끝까지 무주택인 사람은 망하는 거고. 이제 금리 환율 집값과 통화량 외환보유고 이거 보면은 금리 환율 집값. 자 금리 치솟았네요. 그렇죠? 환율 올라갔죠? 자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번에 볼까요? 자 통화량입니다. M1. 자 외환보유고 집값. 여기 보시면 자 집값이 떨어졌죠? 그런데 외환보유국이 줄어들었네요. 뭔가 안 좋으니까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거예요. 뭐 달러 방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차원 또는 부양책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화량은 뭐 큰 차이는 안 나죠. 어찌됐거나 지금 이 관계 설정에서 경제와 집값의 관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청년은 7천만 원으로 5억 집 분양받는다. 여기 지금 다 좋은 곳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서울인데 서울 인접지역 아니에요? 바로 이곳을 그냥 대출 왕창 해주고 그것도 저리로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받으세요. 고향 창릉, 마곡 택시차고지, 마곡 10-, 부천대장, 서울대방 공공택지지구,
안양 매곡, 안양 관약, 그다음에 동작구 수방사, 위례 성동구치소, 고덕 항일, 묘목 행정타운, 구리 갈미 역세권, 남양주 왕숙 원투, 양정 역세권 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50만 호가 청년 34, 청년 외 4050은 16. 자, 그다음 수도권 35.6, 서울은 6이고 비수도권은 14.4만. 이게 50만 기준으로 나눔형이 25, 선택형이 10, 일반형이 15만 이렇게 해서 50만. 보면은 자, 날짜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수도권 또는 전국 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자, 미국 담보대출 금리가 7.16이네요. 금리 오를 때 누가 사겠나?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채권 시장에 위기를 맞고 있어요. 8월, 9월, 10월 한 달 다르게 확 줄어버렸죠. 2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16조가 7조. 그만큼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처럼 자금 경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풀어나가야 돼요. 자, 역대급 폭락하는 거 보세요. 집. 지금 여기서 7월부터 그냥 수직이에요. 수직. 그리고 여기 대장주도 수직입니다. 대장주는 뭐냐? 강남이라든가 또는 전국의 비싼 아파트들 똑같이 폭락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난리법석이네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거부터 집값이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집니다. 세계 경제 불안이나 경제 위기가 노출된 상황에서 거품 분기와 공급 과잉이 최대 악재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